김광진의 시사정비소. 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말 쓰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종로 얼큰 버섯 칼국수라고 하는 곳에 후원을 받아서 네. 이벤트 중에 있잖아요. 네. 시사정비소나 아니면 우리 출연자들 3명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 혹은 오행시를 지어주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참 저희가 SNS 통해서 해시태그 달아서 아무도 안 해주고 있어요. 없어요? 거봐 내가 3명을 태그한다는 게 네. 그렇게 쉽게 하는 일이 아직 아니에요. 안 알려줘서 그래. 아이. 좀 지나보면 네. 아니 우리도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시작을 네. 우리가 릴레이를 시작해야 되는데 릴레이로.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네. 조금 더 지켜보고요. 기왕 네. 말이 나왔으니까 난 참 우리 하트수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막 100개, 150개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은 몇만 명인데 왜 아무도 하트를 잘 누르지 않을까?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들었다는 흔적을 위해서라도 하트 한 번씩만 좀 눌러봐 주세요. 네. 진짜로- 하트 유발자가 있는데. 아직 제가 유발을 잘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역할을 좀 하트가 제대로. 그러니까 하트가 안에가 그러니까 테두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가 비어 있으면 그게 안 눌러진 상태거든요. 거기 손가락 갖다 대시면 하트가 꽉 찹니다. 과연 그걸 몰라서. 그걸 몰라서 아니지.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게 또 하나 하트가 부탁드리는 게- 장식이구나. 네. 최근 들어서 시사정비소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1회부터 맞아요. 꼬박꼬박 하트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는 이 성의를 꼭 보여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고요. 네. 그걸 안 눌러주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트를 이번에는 엄청나게 눌러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네. 자 종로 얼큰 버섯 칼국수에서 후원하고 있는 삼행시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 우리 편집장님이 선정하신 삼행시는 뭔가요? 예, 저는 지치지 말자고요. 이분 삼행시를 선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분이 주제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었는데 오. 그 주제가 김남국 변호사님이에요. 한번 운 띄워주세요. 김광진 의원님의 집착을 듬뿍 받는 변호사님. 광고 수수료 받으셔야 해요. 출연료로. 진국이에요 변호사님. 자주 시사 정비소에 와주세요. 예. 장국영입니다. 장가가고 싶으시대요 김남국 변호사님. 부조금을 미리미리 쟁여두자고요. 경사날 날이 조만간. 정주행에서 1화부터 에피소드 하트 눌러주세요. 주식을 하트로 먹고 사는 하트 유발자입니다. 식충이 아니에요. 하트 유발자입니다. 식충이. 왜 자꾸 저를 식충이 이거 먹을 식자 아닌데. 근데 우리 둘 할 때는 김남국의 스토리인데 네. 여기서는 전혀 김남국 항상 이런 식이야. 항상 별로 이런 식이야. 여기까지는 성의 있게 하다가 언제나 여기서 그냥 식충이로 넘어가. 이거 정식 편집장님 부모님도 듣고 계실 텐데 좀 죄송하네요. 근데 저희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저희 어머님은 맨날 좀 밥 좀 많이 먹어라 맨날 걱정하시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 식충이가 돼서 밥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일 안 했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 상프리님 누구 선정하셨어요? 저는 저희 광고주 아라망고 올려주셨어요. 예. 운 띄워주세요. 사장님. 김. 김광진입니다로 시작하지 말라고 하셔서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망고 아라망고. 사장님 잘하신다. 야, 녹색창. 센스쟁인데요. 녹색창에 네. 아라망고를 검색하세요. 장지지겠다던 그분은 불이 나게 내빼시더니 당대표에서 이젠 무소속이시네요. 경질되신 건가요? 누군지 다 알죠? 예. 정신없이 유행이 바뀌는 시대라지만 따라갈 수 있다면 따라가야겠죠? 시작이 심상치 않은데. 주먹밥. 주먹밥 끝이에요? 식곤증. 전혀 연결되지 않아. 정주식은. 사장님 저 실망입니다. 저는 아람한거 되게 좋게 봤는데. 또 정주식에서 이제 또 관심이 확 끊어졌어요. 주먹밥 식곤증. 끝났어요. 예, 여러분 아라망고 사이트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구매도 해주시고
혹여 구매를 못 하셨더라도 게시판에다가 시사정비서를 보고 내가 회원가입했다 맞아요. 라고 네. 하는 글이라도 하나 좀 써주시면 네.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아마 아람한국 사장님이 이 광고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급조하신 것 같아요. 게시판에 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정비서로 좀 도배를 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도 할게요. 네. 저는 이매지네이션 님께서 지어주신 삼행시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가스통을 들고 광장에 서 있을 진태가 보입니다. 장난하냐? 부끄럽지도 않냐? 경을 칠 이 진태. 뒤에 뭐가 좀 더 있어요. 예.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 책을 읽고 주식을 샀는데요. 식빵 반기문 테마주였습니다. 아니 왜 고성국 씨 책을 읽고 주식을 사요? 뭔가 맥락이 없어. 내 이름은 우리 둘까지는 김진태 괜찮아, 의원이었는데 맞아. 여기서는 또 딴 얘기로 넘어가. 주제가 없는 삼행시. 자, 이 선정 대신 지치지 말자 아람망고 이매지네이션 이 세 분께서는요 상품을 받으실 주소를 010-5653-1920 이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쿠폰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돼 나가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해주시고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볼까요? 어떻게요? 자, 이번 주에는요. 그러면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5글자의 오행시 공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재밌는 의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사정비소 파일을 무단으로 그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어요. 유튜브 같은 데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에 관련돼서 법적인 부분은 우리 금요일에 김남국 변호사님 오시니까 그때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건 따질 것도 없어요. 무조건 불법은 불법이지.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저작권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클릭수를 보니까 우리 본방송만큼 나와.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몇 마씩 나와서 차라리 그냥 우리가 올리면 안 돼요? 우리가 광고료를 차라리 받고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홍보해 주시는 거니까 감사해야 되나? 아니 근데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왜냐면 시사정비서라고 안 써줘. 중간중간 예를 들면 시사정비서라고 이렇게라도 홍보가 나가면 모르는데 그냥 제목을 김광진의 뭐 어떤 뭐 아니면 사이다 발언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제목만 잡아가지고 올려주니까 사실 이게 그러면 이분이 그걸 불펌을 하셔서 무슨 광고 수익을 먹는 거죠. 광고가 달려 있나요? 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신고해야겠네요. 유튜브는 그냥 클릭하면 무조건 뭐 나오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뭐 그런 광고. 근데 그 광고를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는데 이분이 그 광고를 다셨다는 건 분명하게 수익을 노리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이슈 정비 시간에는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야권 주자뿐만 아니라 뭐 황교안 총리도 황대만이라고 하는 뭐 팬클럽이 만들어졌다고 하기도 하는데 주자별로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 팬클럽들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클럽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황교안 국무총리의 팬클럽 황대만이 있는데 이거는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의 약칭이래요. 그래서 회원 수가 24,000명. 굉장히 많죠. 그 80년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니 근데 대통령이면 대통령인데 통일 대통령 만들기는 뭐죠? 통일이랑 황교안이랑 뭔 상관이에요? 모르겠어요.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표 측을 보면 문사모, 문변모 등의 팬클럽들이 있었는데 이게 통합을 해서 지난 1월에 문팬으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회원만 13,000여 명. 일일 방문자 수가 10,000여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젠틀제이. 여기 가서 우리 시사정비서 홍보 좀 해야겠다.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요. 감퇴당할 것 같아. 캠프에 계시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 문팬 가서 하세요. 말 안 했어요. 네. 아무도 모르는 걸로. 네. 안일빛자 비선. 네. 안희정 지사 측을 보면 기존 팬클럽인 안희정 아나유와 더 좋은 민주주의 포럼
이게 전국적으로 팬클럽이 모여지면서 안지사를 발족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안희정 크루 이걸 가지고 많이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팬클럽은 다들 아시죠? 손가혁. 그렇죠. 손가락 혁명군의 약칭인데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죠. 당 이름과 비슷한 국민희망이고 유승민 바른정당 이 국민희망이 네. 그러면은 국민의당을 만들기 전에부터 국민희망이었어요? 아니면 모르죠. 죄송해요. 관심이 없어서 사실 몰라요. 오케이. 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유심초, 심상정 정의당 대표 팬클럽은 심크러쉬라고 합니다. 순천에 제일 유명한 그 목욕탕 이름이 유심천이에요. 유심천? 유심천이라고 그 뭐야? 호텔도 가지고 있고 찜질방으로 목욕탕으로 시작했는데 찜질방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엄청나게 커졌어요. 오. 아니, 지금 광고 멘트 아니죠? 아직 광고는 아닌데 광고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유심천 분들. 우리 고등학교 동창 회장님이신데. 그럼 괜찮네요. 네, 광고 가능하겠는데요? 좀 근데 듣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네. 근데 또 팬 하면 네. 우리 김광진 의원님도 또 개인 또 팬덤이 막강하잖아요. 저 날개. 날개. 알죠. 이건 언제 생긴 거예요? 막강하진 않아요. 아니 그 SNS에서 굉장히 영향력도 많이 갖고 네, 계시는데 맞아요. 그 팬덤은 얼마나 되세요? 회원 가입수라든지. 우리는 근데 뭐 팬덤이라고 할 만큼은 좀 그래도 그렇고요. 카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카페 그냥 한 1,000명. 오, 네, 맞네요.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네, 안 많아요. 네. 저는 한 5만 명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그 요즘은 사실은 저도 그런데 그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잘 안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식을 통해서 하는 게 많은 것 같고 우리 지금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정치인 팬덤이나 팬클럽의 가장 원조로 보면 노사모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빼먹을 네. 수 없을 것 같고요. 요즘 보면 그 뭐 김광진의 날개는 사실 좀 미미한 거고 SNS에서 가장 팬덤으로 큰 것은 청래당? 근데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청래당하고 그 의원님 페이스북 계정 팔로워 수랑 더 많지 않아요? 의원님이 숫자가? 팔로워 수는 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제가 많고 아마 트위터는 정청래 의원님 좀 더 음. 많고 그럴걸요. 예. 이거 은근히 그 SNS에서 최강자예요, 최강자. SNS. SNS 대통령이야. 대통령 맞아. 패통령.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막 팬덤이 생기고 자생적인 이분들이 막 자생적인 모임도 갖고 근데 그러죠.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정확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팬덤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팬덤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어 정리부터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팬덤이라고 하는 것과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과 그냥 지지 그룹 뭐 이런 것들이 느낌이 다 다른데 네. 그냥 듣는 입장에서는 팬클럽이라고 하면 훨씬 더 그냥 좀 좋은 의미의 네. 지지 그룹 이렇게 느껴지고 팬덤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문재인의 팬덤 이러면 뭔가 극악스럽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는 집단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적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팬덤 하면 그 큰 문화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팬클럽은 그냥 모임 자체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뭐 정확하다기보다 팬덤이라는 말은 팬들의 세상, 팬들의 나라, 뭐 팬들의 그러니까 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지, 나라 뭐 이런 걸 뜻하는 전미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팬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의원님 얘기하신 거랑 저는 전혀 어감이 다르거든요. 오히려 좀 반대예요. 팬클럽이라고 하면 약간 좀 장난스럽고 소꿉놀이 같은 느낌인데 팬덤이라고 하면 그게 좀 확장된 개념이고 그게 저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일부 좀 나쁜 팬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접하셨는지 근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팬덤이라는 말이. 저는 그래서 팬이랑 빠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팬은 긍정적인 의미의 그거라면 빠는 일부 극성. 네, 극성 팬들이죠. 일명 그 연예인들에서는 사생 팬이라고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 근데 제 이미지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로 치면 팬덤은 약간 바처럼 느껴져요. 그런 식으로만 용어가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듣는 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네. 예. 가치 중립적인 뭐 말인 것 같고요. 네. 그 최근에 특정 그 대선 후보들의 어떤 열혈 지지자들 네. 그 팬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팬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단은
진짜 그 지지자의 팬덤에 의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좀 불명확한 것 같고 네. 또 그것이 오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범주인가 아닌가가 다르겠죠. 예를 들면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약간 포지티브적인 상황들 뭐 우리 이런 행사가 있으니 이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오더 아닌 오더가 가능하죠. 부탁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지지자들의 생각이나 사고를 어떻게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가능할까? 그리고 과연 그 정도까지 지지자들이 어떤 종교로서 이걸 믿는 게 아닌데 뭐 그런 거의 뭐 종교에 가까운 어떤 신앙처럼 그렇게 지지를 하시는 분들도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네. 계시는데 근데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특정 후보 지지 그룹에 대한 어떤 비판이 그걸 넘어서서 정치인한테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너가 그렇게 똑바로 못했으니까 네 팬들이 그 모양인 거 아니냐. 너가 좀 그 단속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되지 않냐. 특히 그 뭐 문재인 후보 또 이재명 시장 뭐 요 두 분한테 그런 그 비난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치인과 그 팬들이 하는 거를 동일시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팬들이 활동을 하는 것까지 모든 걸 다 일일이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팬클럽의 조직적인 어떤 것 이거는 뭐 서로 네. 간에 통제라기보다는 조율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팬클럽이 캠프가 의도하지 않은 행사를 주최한다거나 그런 막 간담회 같은 걸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뭘 네.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이건 너무 좀 예를 들면 선거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정해달라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개별 개인이 네. 나는 이재명의 지지자인데 나는 문재인의 지지자인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 지점에서 공식 팬클럽이랑 그냥 자기들이 사조직처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거에서도 좀 차이를 둬야 되지 않나. 공식 팬클럽이라는 말 자체가 좀 촌스러운 느낌이 확 들고 왜냐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요즘에 그 정치인들의 팬들은 주로 뭐 SNS를 통해서 많이 좀 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걸 어떻게 공식적으로 묶이지도 않고 묶을 수도 없는 지지 그룹인 건데 공식 팬클럽에 오더를 내린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논점이 이것을 꼬여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네. 가지를 다 섞어서 그러니까 팬클럽은 공식적인 팬클럽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비공식적인 팬클럽도 있을 수 있어요. 지지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상적인 지지그룹과 소위 말하는 극렬 지지를 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똑같은 범주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꼬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극렬 지지자에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이렇게 어떻게 대처해야겠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공식적인 팬클럽이 있을 수 있죠. 후보 캠프나 아니면 후보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날개의 모임이나 아니면 함께하는 미래라고 하는 그룹 이 두 개의 그룹은 제가 직접 관여하고 어찌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룹인 네. 겁니다. 근데 순천에서 한 5명, 1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음에는 김광진을 국회의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날마다 뭐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모임도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른 모임에 가가지고 동창회 가가지고 야 이번에는 김광진 한번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막 극렬하게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이정현 그 의원을 강하게 비난하거나 아니면 저희 당의 후보를 막 비난하거나 하는 것까지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공식 팬클럽이라는데 그 정치인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지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팬클럽이라고 하면 그 자생적인 조직 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조직들이 있네요. 있죠. 예.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의 범주가 좀 애매하긴 한데 선거 때가 되면요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문팬 같은 경우는 문팬이라고 하는 하나로 공식 그룹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제 선거 때가 되면
뭐 문재인을 사랑하는 전남 동부 모임, 문재인을 사랑하는 뭐 간호사 모임, 문재인을 사랑하는 뭐 시사정비소 모임 이런 네. 것들을 전부 다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집단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집단으로 음. 인정되거든요. 그건 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건 그렇게 되는 꼭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상관없고요.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신청도 할 수 있고 캠프에서 이러이러한 그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포괄로 신고해 줄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지난주 촛불 집회 때 이재명 시장의 지지자들이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시장 지지를 호소하는 어떤 명함을 만들어서 광장에서 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공식 팬클럽이면 등록된 팬클럽이라면 상관이 없고 만약에 그게 등록이 안 된 사조직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요. 일단은 그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걸 떠나서 달라지는 네. 거겠죠. 네. 그래서 불법이면 공식 팬클럽이 했든 그렇죠. 캠프가 했든 개인이 했든 그 사람이 처벌받는 거겠죠. 네. 불법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라면 어떤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공식 선관위 등록된 팬클럽 회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팬클럽이 선거운동을 하면 문제가 된다. 아닙니다. 그래요? 선거법상 위반이 되지 않는 선거운동은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그러면 그 선관위에 되는 단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활동을 할 때 네. 일종의 참칭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참칭. 문재인 캠프랑 혹은 문재인을 위해서 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름 자체가 예를 들면 문재인을 아예 딱 써 있으면 네. 누구나 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정치를 생각하는 간호사 모임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문재인 그룹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겉으로 표명할 때는 이름은 새로운 정치를 위한 그 간호사 모임이라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게 문재인의 캠프와 연관돼 있다. 혹은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문재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이재명 시장 명함 만들어서 돌린 그 팬들의 행위 이거 불법이죠? 당내 선거상은 불법이죠. 왜냐하면 그 SNS를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일단 네. 두 번째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네. 후보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공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다만 투표 참여 운동은 할 수 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이재명을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홍보물을 만들지 않고 네. 경선에 그냥 참여해달라. 경선 인단이 돼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홍보물을 외부로 만들어서 네.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불법의 여지가 있겠죠. 그럼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데요. 거기 보면 경선 참여를 해주세요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얼굴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얼굴만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경선 참여를 독려한 거다. 뭐 이렇게 되면 아니, 우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길 수 네.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충분히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경선 참여를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다만 이제 선관위가 그 개별적인 개인이 한 행동까지를 어느 정도까지 단속할 거냐. 그리고 사실 당내 선거라는 것이 그게 막 당락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었으니까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저촉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죠. 뭐 경고 정도 이렇게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 얘기는 좀 선관위 규정이 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공보물을 예를 들면 뭐 카드 뉴스나 짤방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프라인으로 뭔가 종이에 찍어내면 이건 불법이다. 이건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좀 고민의 지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걸 허용하면 네. 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돈이 드는 거거든요. 홍보물을 만드는 것을 인정해주면 지금은 명함형 형식이니까 돈이 별로 안 드는데 그거 누구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풀어주는 순간 공보물을 다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책자형도 만들 수 있고 책으로도 나눠줄 수 있고 라고 하는 상황이 돼요. 그 우리 만들어진 책 300 몇 페이지짜리 이것도 그냥 무가지로 찍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의정 홍보물처럼 나눠줄 수 있어요. 그걸 다 인정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선거를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허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다른 얘기인데 그거는 돈이 든다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온라인 콘텐츠도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지금 환산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건데 디지털 콘텐츠가 사실 예를 들면 어떤 후보를 위해서 어떤 디자이너가 열심히 진짜 무슨 포스터를 만들어준다. 사실은 그거 돈 드는 건데 그 재능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온라인 콘텐츠는 다 무료다. 뭐 이런 인식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이제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네, 맞아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명함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이번에 박용진 그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 문자 폭탄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 문자 폭탄을 보낸 지지자들을 고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그 고발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일단 저는 좀 황당한 게 네. 명세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본인이 고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사무총장에게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본인이 후보였다. 어떤 선거 기간에 그러면 네.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이것을 제도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개별 정치인이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서 압박을 당했다라고 해서 그걸 경찰에 신고할 건데 그 경찰의 신고를 사무총장이 대신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뜻도 의미도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정치적 액션을 취할 그렇죠. 뿐이지. 정치 액션인데 네. 이런 거겠죠. 뭐 당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달라라는 요청인 것 같은데 이게 당에서 어떤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한테 그런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식적으로 민주당 당에서 문재인 지지자들 자중하라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네. 나는 문재인의 지지자인데 당신 지금 문재인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형식이라면 또 다르겠죠. 근데 지금 식의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국민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문재인의 지지자를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혹은 문재인 팬클럽에서 문팬에서 공지를 띄워가지고 박용진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까 여기로 전화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캡처해서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거는 뭐 수긍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런 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근데 어떻게 이걸 문재인의 팬클럽의 문제 제기라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하지 않았고 누군지 모르겠으나 잡아달라 뭐 이런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밝혀졌어, 그러니까 뭐 밝혀진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긴 한데 문재인 지지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게 뭐 문자 보낸 건데 문제가 되나요? 고발한다고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뭐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입장인데 네. 그걸 다만 이제 조직적으로 한다면 그 캠프에 경고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율적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문자에 대한 항의나 18원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주권자로서 네. 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18원 또 후원할 수 있고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저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거 왜 네. 못합니까? 선관위가 하도록 돼 있는 제도인데. 근데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 사람이 원하는 의도의 행위의 사고를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강요에 의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오더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그 선관위에 등록된 공식 그 선거운동 단체 지지 그룹에서 어떤 그 카페에 뭐 공지문이 올라왔다. 누구한테 뭐 좌표를 딱 찍어서 박용진 폰 여기니까 여기다 문자 폭탄 보내. 이런 게 나왔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근데 이제 그것도 게시판에 쓰는 글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어떠한 최소한의 의결이 걸쳐서 공지사항으로 올라오는 글과 그냥 개인이 카페 회원 중에 일부인 누군가가 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글은 뭐 문팬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그게 네. 문팬의 공식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민주당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이른바 역선택을 조장하는 세력을 고발하기로 했는데 온라인에 인증샷 등 게시했던 고발 대상자 중 일부가 박사모 회원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는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도 해당한다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박사모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던 거냐 아니면 회원이기만 한 거냐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박사모가 일종의 조직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하고 네. 또 혹은 금전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그 여타의 다른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논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박사모의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법리적인 논쟁을 떠나서 이번 선거에서 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특정 후보 그 지지 그룹 간에 어떤 너무 격한 그 감정 싸움 때문에 전체 선거에서 좀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지지자 송가혁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싸운다.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경선도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네, 서로 간에 누가 이기고 지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특히나 정치는 지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인데 사람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나중에 대통합을 위해서 지금 별로 치열하게 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나이브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죠. 네. 자신의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기 위해서. 근데 다만 하나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하고 있는 행위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제3자의 입장들, 이건 충분히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싸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후보 간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대를 비난한다고 절대 내 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상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내 얘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되지 않아요. 나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손가역의 분들도 이재명의 성공한 성남시장으로서의 이야기, 그리고 이재명이 말하는 복지국가의 모습, 이 비전 이라고 하는 걸 문제 제기해야지. 야, 문재인 얼마나 사다리 타기도 못하는 문재인 봐라. 혹은 문재인이 삼성 뭐 어찌 할 거야. 정편에서 말한 것처럼 무슨 아방궁 사진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다시 또 해자하고 이런 걸 가지고는 그래서 이재명이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도 성립되지 않아요. 또 문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의 무슨 발언 뭐 바로 안희정 차차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문재인에게 표가 되지 않아요. 문재인이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적폐청산의 가장 주요 인물인 것인지, 이 시기에 가장 국정 안정성을 바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 새끼 나쁜 놈이에요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한다고 절대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이성적인 호소, 설득이 다 통하면 좋은데 이게 대선 주자급 정도 되는 팬덤이라면 그 안에 누구든지 다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뭐 문재인 그 팬덤 안에는 뭐 미치광이도 있을 수 있고 변태도 있을 수 있고 뭐 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단 말이죠. 네. 그 사람들의 어떤 기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봐야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된다 백문할 얘기해봐야 자기는 막 진짜 뭐 광신도처럼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기행이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니까 후보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아무리 손해난다고 얘기해봐야 설득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어떤 팬덤의 기행에 대한 책임을 씌우는 거? 이건 좀 공허한 비판 같아요. 정치인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냥 비판하고 싶은 것에 대한 핑계를 삼는 맞아요. 것일 뿐이죠. 그 팬덤이 뭘 하니까, 팬클럽이 뭘 네. 하니까 저 사람 안 지지해. 아니면 팬클럽이 좋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해.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SNS를 좋아하는데 상대가 너무 옛날 얘인가? 핑크를 좋아한다. 저는 SNS를 좋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핑크를 좋아하는데 SES의 팬클럽이 좋으니까 나 오늘부터 SES 좋아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불가능한 핑계가 얘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SNS를 비판하고 싶으니까 자 바로 SNS 애들은 들고 있는 풍선 색깔도 추접해. 옷 입은 것도 촌스러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핑계거리는 것이지 아무 실제 효과로서는 별 도움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선거 운동을 지원해주거나 하는 것은 확장시켜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알리려면 혼자 알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사람들의 주장들, 이런 것들이 공감으로써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캠프에서 특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 사람의 주장인 것이지, 우리가 이제 방향의 전환을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걸로 전환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당신 조용히 하세요. 문팬 안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광화문 집회 나가보면 그 집회에서도 우리 청와대로 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막 버스 흔들고 막 두드러 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정편에서 말하는 상황에서는 카메라에 딱 잡혀서 시위대가 반대 반으로 나눠진 것처럼 화면에 프레임을 만들지만 실제 광화문의 현장은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야 우리 다 같이 청와대로 들어갑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내려오세요. 경찰 때리지 마세요. 평화 집회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군중들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그 사람 더 이상 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한 것들로 스스로 자경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핑계거리예요. 저 팬클럽은 저래. 친노는 저런 거야.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삼기 위한 것이지. 그리고 SES 이야기 하셔가지고 그 무렵에 그 가장 팬덤끼리의 그 감정 싸움이 격해졌던 그룹들이 H.O.T. 잭스키스였잖아요. 그때 우리 그래서 시사정비소 세대가 이게 맞겠죠? 이게 아니 큰일 저는 났네. 어렴풋하게 기억나. 아주 어릴 때 살짝 기억나는데 근데 그때 무슨 프로모션을 벌였냐면 하도 너무 팬들끼리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H.O.T랑 잭스키스랑 야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잘 지내 우리 사이 되게 좋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콜라보 공연을 했는데 잭스키스가 막 캔디를 부르고 그리고 막 그 H.O.T가 폼생폼사를 부르고 막 뭐 같은 무대에서 껴안고 막 그런 퍼포먼스 했어요. 그래서 그 팬들끼리의 사이가 좋아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 아무 영향이 없었어. 얘네들은 해체될 때까지 그 두 그룹의 팬덤은 끝날 때까지 앙숙으로 지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를 들면 그 문재인 후보랑 이재명 시장하고 막 포옹하고 우리 이렇게 사이 좋습니다 해봐야 아무런 그 지지자들한테 영향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인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지난주에 메시지를 한번 보냈죠. 그러니까 팬들한테 이거 좀 자중해달라. 뭐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다는 의미 부여는 서로 그렇죠. 할 수 있는 하라고 거죠. 하니까 그러니까 하도. 책임을 계속 물으니까 나는 네. 할 만큼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 말에 호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극성, 열성 팬들을 얘기를 하자면 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박사모 분들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애정이 삐뚤게 나타나는 게 박영수 특검이나 이정미 헌재 재판관에게 테러를 가하겠다. 자해공갈단을 모집하겠다. 그러면서 뭐 광장에 나와서도 일반 시민들을 막 위협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그냥 방치를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극렬하게 사회 범죄로까지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한테 문자 폭탄에 책임을 묻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럼 박근혜한테 왜 니네 지지자들 똑바로 관리 못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이 나와야죠. 아니 국회의원한테 문자 보냈다고 고발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박사모 팬들 그 수도 한복판에서 지금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데 왜 박근혜한테는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죠. 화형식을 사실은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테러 방지법 만들어주라고 한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그런 있으면 건가요? 사전에 우리가 테러를 다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국정원이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헌재 사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뭐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따지면 테러 방지법이 진짜 그대로 가동된다고 하면 지금 저 박사모 저 사람들 다 지금 구속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걸 하고 싶었던 네. 테러 방지법이 아니니까. 네.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저는 이것도 그걸 박근혜한테 책임 지을 수 있는 거냐.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서민이고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 얘기를 하고 법치 있는 국가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박근혜한테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좀 다른 측면이고 좀 다른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집회장에 나오는 다수의 중에서 아예 돈을 받고 나오거나 네. 뭐 하면 또 달라요. 네. 그리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저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네. 민주주의에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으니까. 근데 지난 집회부터 이제 교회에서 동원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자기 설교 끝나면 데리고 나오는 이런 네, 건데 그게 문제가 됐죠. 네. 과연 이런 것들은 진짜 잘못된 거죠. 네. 단순히 그게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 광장이나 민주주의 혹은 그 집회의 성격 이런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 그냥 동원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바가 되는 거죠. 똑같은 일례로 3.1절 그 행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참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탄핵 반대 집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그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군대 이런 것들은 전 진짜 문제가 된다고 저 생각해요. 군대 있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동원당했는데 네. 그 제가 파주에서 근무했거든요. 파주시청에 되게 자주 갔어요. 그래서 가서 무슨 행사인지 공지도 안 해줘. 그냥 오라 그래요. 가면은 안보 뭐 반공 행사 무슨 관변 단체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단체들이 뭐 태극기 걸고 막 애국가 4절까지 다 부르고 막 이런 행사에 군인들을 데려다 놓고 앉히는 거야. 무슨 네. 행사인지도 모르고 애국가만 부르다 나오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군복 입고. 그렇죠. 불법인가요? 이거? 동원 그게 정치행위였으면 불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뚜렷한 정치 집단을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음. 반공 무슨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가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사복으로 갈아입혀가지고 하는 행사.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훨씬 더 문제가 되죠. 특히나 그 대민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네. 업무 중에 하나니까 군복을 입고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거 이건 가능한데 네. 네. 가끔은 사기업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언론사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 이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이 있으면 신고해 주시면 돼요. 군대 내 문제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됐나요? 적발이 됐어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군 많죠. 동원되는 그리고 것들. 이제 네. 그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도 그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특정한 정당을 비난하거나 뭐 이런 일들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예. 매주 수요일마다 정신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그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너네 무조건 1번 찍어야 돼. 안 찍으면 큰일 나.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전인범 장군 같은 경우에 저번에 어떤 비리 의혹들 뭐 네. 30여대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 같은 게 있었는데 이건 반대의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민간 행사에 군인들을 동원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학교 직원들을 군대 행사에 동원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정말 발상의 전환을 희한하게 하네요. 보통 군인들이 동원된다고 생각하지 군대에 민간인이 동원되지 않잖아요. 네. 발상의 전환 훌륭하신 분이네요. 저는 아까 그 지지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자들은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네. 정치적 의사 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뭐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아니면 자기 후보를 뭐 찬양하거나 이런 거 얼마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엉뚱하게 상대편 후보의 지지자들하고 싸우는 경우 이거는 백해무익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재명 시장을 지지해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한테 막 찬사 보내고 문재인 후보 막 비판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왜 엉뚱하게 문재인 지지자들한테 막 그 욕을 하고 감정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자기한테도 안 좋고 이건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가끔 저한테 강연 가면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뭐 우리 큰아버님이 평생을 조선일보만 보고 사셔가지고 네. 설득이 진짜 안 됩니다. 이번 명절에 가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평생 조선일보 보신 분 설득 안 됩니다. 안 맞아요. 돼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설득해야 되냐.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한 70%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총선에 투표는 한 50% 돼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도 투표하지 않는 30%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빨리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총선에 투표하는 사람 50% 이분들은 어디를 찍을지가 거의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20%. 그건 그거는 25대 25로 나눠져 있어요. 네. 이거 설득 안 됩니다. 문제는 누구냐? 대통령 선거에는 투표를 하는데 총선에는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20%. 네, 그 20%.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야 투표장 가자 그러면 웬만하면 그냥 손잡고 갑니다. 네. 그리고 지지 후보를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괜찮아 한번 알아봐. 나는 이 사람 찍을 거야 라고 하면 금방 또 혹해서 듣습니다. 네. 그리고 또 먼저 듣는 사람에 대해서 빨리 응답합니다. 근데 꼭 잘못된 일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찍으리라 라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 사람에게 이걸 내가 기필코 설득해내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표를 설득해 오지만 2표가 된다고 느껴요. 근데 그 시간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훨씬 2표, 3표 얻는 게 쉬운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유승민 괜찮은 사람이에요. 김문성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논리로서는. 근데 아무리 설득한다고 저를 유승민 지지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황교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에 대해서 잘 알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한테 문재인을 잘 설득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에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경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할 일이고 지금 논쟁해가지고 절대 그 표 안 오는 거니까요. 아직 경선인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네. 경선인단에 가입시키고 기왕에 가입했으니까 이재명 좀 찍어줘, 최성 좀 찍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선거운동을 하기에도. 그러니까 그 상대편 지지자들이 뭘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신경 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만 충분히 뭐 이렇게 즐기시고 하면 되지. 상대편 지지자들이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서로 지지자들끼리의 감정 싸움은 뭐 이거는 뭐 진짜 백해무익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하다 보니까 거의 답 없는 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네.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지자분들도 자기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기왕이면 정말 도움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 저희가 좀 드리는 거니까요. 같이 좀 좋은 선거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에피소드는 마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희 방송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그 마음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